예, 일주일 전이었죠. 이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을 면했을 당시 서울 동부지법으로 달려가서 조 전 장관을 적극 응원했던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눴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총장의 사퇴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불과 일주일 전 영상 잠깐 보고 왔습니다. 구장 차장. 네. 정경심 교수 수호 집회라든지 조 전 장관 검찰개혁 집회는 많이 봤습니다만 네. 윤석열 이름 석자를 달고 이제 사퇴 촉구 집회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위한 범국민 응징본부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런 대한민국은 그 집회와 이 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이 파수꾼인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응징하겠다라고 이렇게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 과연 이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친문 단체 윤석열 총장 사퇴 촉구 집회 어떤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될지 저희도 좀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는 이 친문 지지자들과 진중권 교수가 세게 맞붙었습니다. 진 교수가 이 지지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진 교수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관련해서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제가 출연한 방송 제작진에서 방송국 밖에서는 대통령 후보하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 교수 여기 앉고 저쪽에 심 대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앉았어 지금. 제가 혹시 잘리게 되면 책임져 주시고요. 지금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의 문제점을 깜빡이로 왼쪽 키고 우회전했던 거. 그거 아니라니까. 과거에는 참 사이가 돈독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연일 SNS 통해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진 교수인데 오늘은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도 나는 토론 응할 자신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천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의 천적은 진중권 교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토론하는 거 제가 지켜봤는데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황당한 주장에는 또 센 주장으로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던 분도 아니고 실제로 함께 했던 원래 이 팟캐스트라는 게 제일 시초가 노유민 이게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회찬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하고 또 진중권 교수하고 이제 유시민 지금 작가하고 이 세 분이 처음에 팟캐스트를 처음에 했어요. 그렇죠. 어떤 세 분이 처음으로 이제 진보 진영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제 대중적 선전을 하는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그 함께 했던 사람인 두 사람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하면 이 신문 지지자분들이 많은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입장에 서는 있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태를 보자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벌어진 일을 보면 물론 다 의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태를 보려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입장을 전하는 것인데 어제 토론도 보면 노무현 이사장 유시민 씨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아니 이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제로 빼는 게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진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자기 지금 계좌가 지금 검찰에 추적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별 말이 없어요.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진중권 교수 이야기가 또 왜 자꾸 선동을 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사실관계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들이 물론 앞으로 이제 논쟁이 더 뜨겁게 붙고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좀 뭔가 상식적으로 보자라는 측면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진영의 어떤 이념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논쟁은 될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을 어디까지 옹호해야 되느냐 여부를 두고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를 겨냥하고 있는 건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유시민 이사장의 목소리부터 잠깐 듣고 올까요? 진중권 교수의 가장 큰 매력은
논리적 그 추론 능력이나 정확한 표현력이에요. 네. 그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사장의 말과 비슷하게 오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전봉 교수님, 예. 진용원 교수가 심각한 지적 퇴행이라고 했는데 글쎄 뭐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뭔가 좀 조언과 뼈 아프게 들을 건 좀 새겨 듣고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저는 있고요. 양측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진근 전 교수도 그렇고 이종걸 의원도 그렇고 또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이건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는 뭐 비판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나이가 얼마다 감정이 어떻다 뭐 예를 들면 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지적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 의견이 왜 다른지를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렇게 뭐 지적 퇴행이라든지 뭐 나이가 몇 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리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양측 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본인의 주장들을 하되 그 주장이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사퇴 집회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친문 지지자들과 진중권 교수의 반발, 반경 얘기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만나보실까요? 검찰개혁 명분으로 비리 수사 무마 시도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예. 윤석열은 좋은 의사, 명의가 아닌 돌팔이 의사다. 예. 우리는 윤석열 수호 집회 열자. 글쎄요, 이렇게 또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뭐 말씀도 있고요. 다음 거 볼까요? 고급 공무원인 검사반부 인사에 좀 헷갈린다. 이 세평 얘기에 좀 논란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살다 저런 이상한 논리는 처음 본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얘기 5번째 댓글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을 하면 같이 붙여서 가볼까요?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때 아닌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당사자들은 부인한 박보영, 김희연 씨 얘기가 있고요. 잠시 뒤에 짚어볼 얘기고 오늘 미국이 수뇌부 제거작전까지 벌인 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름이 실시간 검색으로 이름을 올린 이유는 오늘 각 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서 박영선, 진영, 윤해 4명의 장관이 동시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 이들의 화면부터 한번 잠깐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혹시 우리가 좀 익히 알려진 종로 출마가 아니라 이들의 지역구인 일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지 이 부분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오늘 이제 장애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우리가 수도권이라면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라 이야기하면 주로 경기와 인천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물론 종로 출마설이 있지만 사실 거기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출마하기로 거의 확정 지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지금 나왔던 이제 박영선 장관이나 이런 분들 출마했던 구로나 이런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것이고 또 오늘 두 분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훈혜 부총리와 지금 김현미 장관 했는데 이 두 분이 다 일산의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심상정 지금 정의당 대표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는 또 험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이라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중에서 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런 지역들
특히 오늘 이제 불출마 회견했던 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어떤 면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종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큰 게임을 앞두고 이 작은 게임에서 승부를 가기에는 좀 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저 지역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두 장관이 일산에서 다선 의원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일 수 있으니까 종로 말고 일산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를 좀 이례적으로 한번 짧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다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